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설했습니다. 2023년 1월 2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초 첫 개장일인데요. 시장이 좀 좋진 않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하방의 힘이 좀 열린 채 또 작년 말 이제 폐장을 하다 보니까 그 힘의 이제 관성이죠. 시장의 어떤 추세적인 어떤 관성적인 어떤 힘이 오늘도 역시나 시초가는 플러스로 이제 출발했지만 여지없이 이제 그걸 무너뜨리는 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이제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체감적으로도 굉장히 좀 약세 흐름이었고, 또 오늘 신년 첫날은 또 아시아 시장 대부분 다 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기댈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좀 없었던 게 좀 아쉽고요. 어쨌든 주식시장은 미리 선반영하는 측면이 큰데, 말씀드렸듯이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좀 우려,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좀 반영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돈이 어떤 이유로 움직이는데 그 돈이 왜 이렇게 빠졌을까, 나갔을까, 그리고 이제 매도한 어떤 힘이 더 강했을까를 볼 때,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시점에서 뭔가 좀 우려하는 게 더 크다는 거겠죠. 일단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또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더 힘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내는 힘이 더 강했다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겠지만, 또 그럴 만한 수급도 시장 여건상 지금 유동성을 회수하는 시기에는 녹록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 좀 좋지 않았는데 잘 한번 체크해서 한번 그래도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필승의 전략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마감해보죠. 코스피 지수 0.48% 약세, 거래대금 5조 정도 나왔고요. 2225포인트로 거의 전저점 부근에 이제 다다랐는데, 결국은 왔다 갔다 하는 흐름 속에서 바닥권을 이제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 싶은데요. 코스닥은 더 빠졌죠. 1.1%, 671포인트, 거래대금도 양식 모두 굉장히 작았습니다. 4.2조, 그리고 상승 종목 수 대비 하락 종목 수도 월등히 많았던 도합 1800 종목이 하락한 그런 장세였고, 일단 수급적인 부분은 엄청나게 이제 매도 폭탄이 나온 건 아니고요. 관망하는 흐름이죠. 결국은 이제 외국인은 코스피 쪽에서 50억 정도 순매수인데 기관이 2600억 순매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00억대, 200억대 순매도,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2400 계약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고객 예수금은 47조 정도, 신용융자 잔고가 많이 빠졌네요. 16조 5천억 정도로 17조 원선이 이제 연말에 좀 깨지더니 확 깨지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된 것 같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전반적으로 오늘 휴장이었으니까 볼 것도 없고요. 일단은 전체 이제 지수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미국 시장이 이제 지난주 말미에 이제 반등을 해주면서 오늘 한국 증시도 0.6% 플러스로 출발했고 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쭉 다시 밀리면서 매물에 의해서 마이너스 마감이 되고 음봉으로 밀렸죠. 그래서 이게 하방의 힘이 강한 채 지난주 마무리된 게 결국은 이제 그 연속성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결국 올라왔을 때 매도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고, 그만큼 약세 마감, 또 전저점을 트라이 하려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측면들, 여기서도 이제 하락의 힘이 또 이제 이평선 저항들을 받으면서 쭉 꺾이는 흐름이 전개되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돌리는 어떤 약간 반전의 신호라든지 도지형 형태, 그리고 5일선으로 빨리 돌려 세우는 형태가 나와줘야 이제 뭔가 좀 단기 바닥이든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직은 이제 진행형이죠. 진행형이기 때문에 오늘이 바닥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플러스 출발을 했죠. 0.6% 플러스, 그리고 고가는 1.4% 플러스였는데 오늘 다시 또 흘러내리면서 1% 정도 약세 마감했고, 전저점 부근이 650포인트인데요. 거의 다달았네요. 그래서 어쨌든 3% 이상 빠지면 이제 전저점 붕괴하는 어떤 식으로 가는 거니까
굉장히 좀 이게 전저점을 깨면 이제 보통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그 투매성 물량들, 반대 매매성 물량들이 이제 출회되죠, 기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더 강력하게 날카롭게 하락합니다. 앞서도 보시면 이 전저점을 깨니까 어떻게 됩니까? 음봉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죠. 음봉의 길이가 긴 장대 음봉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장중에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왔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나왔다는 건 어떤 큰 위기나 이런 것들은 확 했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줄줄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제 그런 어떤 반대매매성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제 출해되는 그런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이제 주요 현상이거든요. 장대 음봉이, 지수의 장대 음봉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판 이제. 그래서 반대매매성 물량들이 출해될 때 장대 음봉이 나오는데 지금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구간대로 지금 접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리스키하다는 쪽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구간이 참 무섭네요. 이게 이렇게 지금 여념없이 이제 빠지는 흐름이고 여기서 이제 바닥을 형성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기간 조정이 나타나는 흐름 속에서는 전저점을 깨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제 2019년도 미중 무역 분작 때 이렇게 줄줄 흘러내리다가 툭 이렇게 다시 반등 나오다가 다시 또 전저점 부근을 깰 때는 장대 음봉이 나오죠. 투매성 물량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전저점 깰 때 이런 투매성 물량이 나오는 게 보통 이제 그 패턴이거든요. 이게 이제 작동 원리인 거죠. 증시에 수급이었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나타날 여지가 높은 어떤 구간대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 뭐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적인 측면이 지금 좀 높아지고 있고 또 증시에서 이제 불확실성 자체가 지금 실적이죠. 이제는 이제 시장의 관심사는 금리나 물가보다는 기업들의 이제 실적, 결국 이제 경기 침체 정도나 깊이 이런 부분에 이제 보다 더 민감도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그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종목별 흐름을 보면요,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은 좀 좋았습니다. 삼성전자부터 기아까지 시총 10위권 종목이 이제 다 상승했죠. 하지만 이제 그 외의 종목들이 이제 좀 문제였던 거죠. 시총 상위 10종목 그리고 2차전지는 강했고 또 이제 바이오 쪽에 이제 또 주요한 어떤 종목들도 강했어요. 이제 그 나머지 종목들이 거의 박살 수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2차전지가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이제 올해 이제 투자 전략을 짤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그런 업종을 이제 꼽았고 또 해당 업종은 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아주 메리트 높은 어떤 성장 섹터로서 또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낙폭이 굉장히 과대한 어떤 업종이지만 다시 또 그 상승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될 거라는 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본다면 바이오와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호적인 어떤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종목군이 이 섹터군이 이제 좀 강했고 나머지가 좀 약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 그룹주도 굉장히 강했죠. 현대차가 3.9%, 기아가 3.7%에서 어느 정도 이제 단기 바닥권을 좀 형성하기 위한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는 것 같고, 현대모비스도 최근에 이제 저점을 높이는, 오늘이 이제 플러스로 돌리면서 저점을 높이는 흐름들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한국전력이라든지 또 이제 금융주, 이런 쪽 이제 경기에 좀 민감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업종들 있죠. 이런 쪽들은 굉장히 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이제 시장 전략에 있어서는 경기에 어떤 비켜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업종에 조금 포커스를 두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2차전지 바이오가 오늘 좀 상대적으로 좋았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수급은 결국 이제 되는 쪽으로만 계속 붙으려고 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컸다고 보여집니다. 2차전지 섹터가 이제 연말에 여러 가지 어떤 양도세 회피 물량 내지는 그런 차익 물량성 이제 매물로 인해 가지고 조정이 가장 깊었는데요. 연초에 이제 그걸 돌리는, 그리고 이제
단기 저점을 확인하려는 어떤 모습들, 어찌됐든 이제 장기적인 수급은 계속 유입될 거기 때문에 2차전 접종은 그런 부분에서 먼저 조정을 받고 이제 반등도 이제 시장보다는 먼저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흐름들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뭐 대장이죠. LG에너지솔루션도 저점을 높이는 흐름에서 그 단기 저점을 좀 확인하려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출렁출렁 하겠죠, 여기서.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제 시총 상위 대형주, 2차전지 대형주로서 이제 오늘 저점을 좀 높이려는 움직임을 조금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장기 평선 부근에 이제 지지력을 좀 보여주는 테스트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는데, 어쨌든 지수 하락을 그래도 2차전지와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낮다면, 나은 어떤 흐름을 보여준다면 지수의 어떤 약세 구도 자체도 전저점 부근이나 살짝 깨는 정도에서 멈출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지수는 사실 뭐 예측의 영역은 아니니까. 근데 두 개 업종이 오늘 좀 유의미하게 그래도 들어오는 수급들이 있었다는 점은 좀 의미가 작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지수 차원의 흐름이라든지 또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 미국 증시 나스닥 지수의 지금 보시는 차트가 나스닥 차트인데요. 나스닥 차트의 흐름은 지금 저저점을 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제 구도 흐름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조금 이 영향에 대한 부분을 간과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지금 포지션 내지는 뭐 저가 매수를 뭐 한 방에 한다든지 뭐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보면서 차근차근 보면서 이제 판단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수급 자체가 지금 뭐 날카롭죠. 뭔가 좀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구간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안을 느끼고 있는 수급들이 지금 여기 다다닥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뭐 지표가 만약에 좀 안 좋게 나와요. PMI 지표가. 그러면 훅 이제 밀려버리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또 연쇄적인 어떤 기계적인 매물들 출해되면서 장대 음봉의 어떤 형태로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지점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의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제 좋은 장이 왔을 때 높은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죠. 당연히 기회가 왔을 때 그런 것들을 누려서 자산을 증폭시키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는 내가 이걸로 뭘 더 벌겠다, 수익을 내겠다는 그 관점보다는 지금에 있어서 중요도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겨내고, 어떻게 보면 각 대기업들 뭐 이번에 뭐 한국은행도 보면 이제 신년사를 보면 화두가 생존이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비용을 줄이고 뭐 인력을 감축하고 여러 가지 어떤 경영 계획도 뭐 카펙스도 축소하고 이런 것들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올해는 생존이 화두인 겁니다. 결국 우리의 투자의 어떤 전략에 있어서도 생존,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거. 결국 재기불능 상태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기회가 올 건데, 반드시 기회가 아니라 엄청난 기회가 올 텐데 그걸 잡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또 약간 좀 두려움이 만연한 어떤 이런 지점에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 굳건한 원칙에 대한 믿음, 기준과 철학에 대한 단단함. 이 종목은 정말 우량하고 성장하는 기업이고 실적도 좋게 나오고, 이 바이오 주식은 너무나 이제 뚜렷한 어떤 향후에 주도주의 어떤 명분들을 갖고 있어 라는 그 단단한 확신, 기준, 철학. 그렇다면 이제 이 지수 때문에 흔들흔들하고 이제 빠질 때마다 한 주 한 주 더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결국은 나중에 시장은 다시 안정화되고 다시 또 상승할 거라는 거죠.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했던 그 판단, 그 철학은 더욱 공고해지면서 성공 경험을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아니면 이제 학창시절 때부터 조그만 성취를 가지면서, 성공 경험을 가지면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딱 표정에서 드러나죠. 어떤 행동이 때로는 거침없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잖아요. 근데 그 자신감과 그 에너지, 다이내믹함은 결국은 자잘했던 그런 성공 경험들이 쌓이면서 나는 할 수 있어라는 방향으로 오리엔트 된 거죠. 어떤 모든 행동과 어떤 액션이나 생각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살아남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는 과정에서 내가 선택했고 확신을 가졌던 그 기업들에 대해서 나중에 빵빵 터진 어떤 흐름이 전개되면 더욱더 내 기준과 철학에 대한 믿음이 단단해지면서 강산행이 도래했을 때 해당 종목들을 더 사고 더 굳건하게 들고 가면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 매일마다 이렇게 시장을 복귀하고 지금 매일마다 복귀하고 시장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하는 게 뭐 초단타 치려고 오늘 뭐 사고 팔고 이거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시장은 좋은 날이 옵니다. 그 좋은 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좋은 날을 남들보다 먼저 알아채기 위해서 그 좋은 어떤 시장이 왔을 때 대장주들, 빛나는 주연들을 내 계좌에 꽉꽉 채워넣기 위해서 그렇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시장을 떠나지 않고 이 안에서 답을 찾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지금 절망하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어떤 성공적인 투자자도 성공한 투자자도 시장을 떠나버리고 관심 안 두고 하진 않았던 겁니다. 결국 안 좋았던 시장 속에서도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 시장 떨어지고 있는데 누가 이거 보기 좋아합니까? 분석하기 좋아합니까? 쳐다보기도 싫지. 그래도 그걸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주식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재기불능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그걸 우리는 무엇보다 강력하게 잡아챌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험난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그 이유, 목적, 그리고 성취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 가기 위해서겠죠.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뭐 무슨 뭐 초고수가 돼가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도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매일마다 성찰하고 반성하고 성실하게 분석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과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같이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봅니다. 올해 이제 뭐 LG 엔솔도 상당히 기대되는 당연히 배터리 회사고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삼성전자급의 회사로 올라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삼성 SDI는 정말 뭐 약간 좀 안 좋은 어떤 구간대에서도 예를 들면 전기차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구간에서도 탄탄하게 실적이 견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선별적인 수주를 했고 그만큼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다른 어떤 배터리 셀 업체 대비해서 우수한 측면이 크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이제 삼성 SDI의 장기 피정선 지지라든지 저점을 높인 어떤 모습들은 좋은 어떤 기회 영역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은 알테오젠 같은 기업이 아침부터 이제 호재가 나오면 호재인지 뭐 연휴 기간 동안 나온 거죠. 노바티스 자회사죠. 산도스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제 전문 회사 산도스의 이제 1,800억 규모의 SC 제형 원천 기술을 이제 이전 계약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로열티가 세죠. 두 자릿수. 그래서 결국은 좋은 소식이 났지만 시장 때문에 빠졌다. 뭐 당연히 이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일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뭐 레고캠바이오, 에이빌바이오라든지 지시셀, SD팜, 올릭스, 뭐 루닛, 보로노이 뭐 이런 기업들 아주 우수한 기업들 앱콜론도 있고 NK맥스, 파미셀 그렇죠? 유틸렉스, 제누멘 컴퍼니, 고바이오랩, 유한양행, 뭐 브리지 바이오테라피틱스, 바이오플러스 뭐 이런 어떤 아주 좋은 어떤 기업들이 뭐 정말 헐값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구간들을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남들이 겁에 질려 있을 때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스터디를 해왔고, 그만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내공을 쌓아왔기 때문에 겁을 먹는 그런 어떤 게 아니라는 거죠. LNF 같은 경우도 오늘 장기평선 지지력을 보였는데요. 살짝 또 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명확한 성장과 실적의 어떤 성장을 낼 거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이런 기업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기업들 대상. 그리고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이제 강했는데요. 어쨌든 그 미국 시장에서 IRA 이제 보조금 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IRA 이제 요건에 충족이 안 돼서 현대차 그룹주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한국산 전기차로 리스 같은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이제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이 이제 나오면서 오늘 이제 강한 어떤 흐름을 보였는데요. 사실 현대차도 이제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이제 낮은 밸류를 받고 있죠. 3, 4배 정도, 퍼밸류에이션 3, 4배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한 어떤 저평가 영역에 이제 도달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시장에서 조금 이제 올라있는 것들은 좀 패대기 치고 좀 이제 저점 매력들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는 수급을 붙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높은 기대 수익률을 노리지 않는 그런 시장 분위기, 또 수급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어떤 전략들을 세워나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지금은 수익을 내는 게 녹록치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수익을 낸다는 어떤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뭐 본전 수준에서도 이제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수적인 어떤 전략들을 가지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는 뭐 좀 별로 뭐 눈에 띄는 거는 좀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체크를 해보면 현대차, 기아, 오늘 현대차 그룹주 쪽으로 또 HL 만도까지 현대차 그룹주라고 볼 수 있는 쪽 한우 시스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고, SK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또 삼성 SDI, 코스모화 2차전지 쪽으로도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편이었네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으로는 역시나 2차전지 LNF 같은 쪽, 또 DNC 미디어 같은 콘텐츠 쪽으로도 수급을 좀 붙였고, 미용 쪽, 바이오 쪽으로는 JCC 메디칼, 파마 리서치, 신규 상장주인 뭐 샤페로네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수급을 조금 돌리는 흐름. 개별주 성격이 컸습니다. 수급은 오늘 워낙 안 좋아서 큰 의미를 좀 지니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장 이렇게 좀 마무리 짓는데요. 오늘 영상 초반에 이제 제가 1분기라고 좀 잘못 표기를 했네요. 4분기죠. 네, 하여튼 뭐 신년 첫 거래일 뭐 시장이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지금을 또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시장이라는 게 뭐 이렇게 또 출렁이고, 또 지금은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기간 조정이라는 게 좀 필요한 구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지금부터 V자로 다시 간다든지 이런 생각보다는 옆으로 왔다 갔다 박스권 혹은 살짝 하방을 깨기도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보다 더 이제 보석과 같은 종목들을 이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참 어려운 시장이었는데요. 내일 또 좋은 모습,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고요. 오늘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